늦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시험이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시험 보기 직전 파이널 영상이고요. 작도 표현 심화로 도면에 표현할 만한 법규 사항들을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하였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시험이 끝나도 우리가 붙을 것인지 확신할 수 없겠죠. 혹시 모를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험이 끝나고 나면 2교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으로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저와 소통하고 싶으신 분은 누구나 입장 가능하니 들어오셔서 많은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가 시험은 회차마다 난이도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나왔을 때랑 쉽게 나왔을 때의 전략을 다르게 두어야 하는데요. 오늘 계획이 1시간 반이 지났는데도 뭔가 정리가 잘 안 되고 어렵다면 계획에 힘을 확실히 실어서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서 계획에서 차별화를 해주셔야 하고, 오늘 계획이 1시간 반 이전에 깔끔하게 잘 나왔다면 남들도 쉽게 정리하였을 확률이 있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비슷한 도면에서 차별화를 하려면 각도에서 차별화를 해줘야 합니다. 계획에서 차별화를 하는 방법은 가장 대표적으로 바로 지난 시간에 공용부를 간결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팁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작도를 통해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목해 본 것은 22년도 1회부터 최근까지도 상수적으로 나오고 있는 마지막 지문 조건인데요. 이렇게 두 줄로 단순하게 나온 이 문장은 방화 구획부터 피난 안전, 무장애,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까지 굉장히 방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문장인지라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챙겨줘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죠. 아무튼 여기서 제시된 조건들을 활용해서 작도에 표현을 해주는 방법으로 차별화 포인트를 챙겨보려고 합니다. 다시 살펴보면 22년도에 방화 무장의 에너지 절약이 처음 등장하였고, 23년에는 여기에 피난과 안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2회차에는 잠시 피난과 안전이 사라지면서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으로 구체화되었고요. 무장애 같은 경우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관련 기준도 구체화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인 25년도 1회에는 여기에 사라졌던 피난과 안전이 다시 추가되었고, 구체화된 에너지 설계 기준은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은 그대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 규정은 크게 세 종류이고요. 먼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그리고 무장에 관련된 지침들, 마지막으로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지등에 관한 규칙, 이렇게입니다. 이러한 법 조항들은 꽤나 방대한 분량이에요. 아까 그 2줄짜리 지급 조건이 그렇게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 읽어보았고 2교시에 필요한 조건들로 최대한 간추려 보았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법 규정들을 대하는 자세는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난 이 법 조항을 알고 있고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시점자에게 어필하기 좋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적극 대응하라는 말은 법 규정을 피해가는 계획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계획을 하라는 말인데요.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입니다.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지만 결론은 열 손실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의 조항들인데요. 크게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2교시에 나올 만한 내용들만 이렇게 추려보았습니다. 먼저 중요한 의무사항에서는 방풍 구조를 꼭 챙겨주셔야 하고요. 권장사항에서는 건물의 남향 또는 남동향으로 배치하라는 것과,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건물을 박스 형태로 정리해서 연면적에 대한 외피 면적의 비를 최대한 작게 하라는 것, 이제 수어를 중으로 두라는 것, 계획에서 참고할 만한 부분들도 있고,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로이유리, 삼중유리, 수직 수평 루버, 옥상 녹화 등을 도면에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풍구조에 관한 조항을 따로 살펴보면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을 방풍구조로 하라는 것입니다. 1층에 주출입구, 보출입구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고 2층에도 만약에 지상으로 계단이나 이렇게 연결된 외부 공간이 있다면 방풍구조를 설치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예외 기준까지 살펴보자면 카페와 같은 개별 점포가 우리 시험에서는 300제곱미터 넘게 잘 나온 적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외 기준으로 개별 점포는 방풍 처리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보조문이나 목적자리 출입문은 너비가 1.2m 이하이므로 방풍실이 없어도 됩니다. 다만 아까 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말씀드린 내용인데 만약에 구출입구를 1.2m보다 작게 설치하면 방풍 처리는 안 하셔도 되지만 구출입구를 양계문으로 넓게 설치하고 방풍 처리까지 함께 해주는 것이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므로 전략적으로 이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너지 절약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바로 이어서 무장에 관련 법규들을 설명드리죠. 보장에 관련 법규는 크게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의 편의시설 회부 기준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심사 기준 이렇게 두 가지를 참고하였는데요. 편의시설 회부 기준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설치 규격이고 BF 인증 기준은 필수는 아니지만 높은 인증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우수한 규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일일이 다 정리를 해 놓았지만 이걸 다 외우는 건 지금 와서 어렵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적어도 장애인 주차구역과 장애인 경사로의 기울기 12분의 1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자면 주출입구 전면 유효거리 1.8m 정도는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순간기어 화장실은 여기 적혀있는 내용보다도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승강로 내부 규격 2.4 곱하기 2.4m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 2 곱하기 1.6m 이거 항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차라리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출입구 관련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출입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풍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줘야 하고요. 문 사이 간격은 전면 유효거리 1.8m보다 조금 넉넉히 한 2m 정도로 확보해주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BF 인증 사항으로 주출입구 전면 또는 측면에 안내 데스크를 설치해 주거나 장애인분들의 휠체어 이동이 편리하도록 자동문으로 표현해 주는 방법도 추가적인 표현으로 가능합니다. 자동문은 참고로 이번 한글 모의고사에서 나오기도 했었죠. 그리고 다음은 경사로인데요. 유효폭은 1.2에서 1.5m 정도로 잡으시고 경사도는 최고 12분의 1이거나 넉넉히 18분의 1 정도까지도 고려하시고요. 휴식 참은 반 차이가 많이 있을 때 놓치기 쉬운 조항인데 0.75m마다 하나 이상씩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휴식 참과 경사로 시작과 끝 부분에는 1.5m 곱하기 1.5m 크기의 활동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제가 넣어둔 도면은 24년도 2회차 때 82점을 받으신 분이 올려주셨던 도면인데요. 보시면 무단차로 계획하기보다 바닥을 0레벨이 아닌 150으로 주어서 경사로를 의도적으로 넣어주는 모습입니다. 이게 법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내가 알고 있다 얘기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24년도 이외에도 어렵지 않았다는 평인으로 이러한 전략이 잘 통했던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연속 손잡이와 점형 블럭입니다. 상대적으로 중요도는 떨어질 수 있지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도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표현 요소들인데요. 연속 손잡이는 복도, 계단, 경사로, 승강기, 화장실 등에 많은 곳이 설치가 되니 자유롭게 활용하기 좋고요. 점형 블럭은 주출입구, 계단, 승강기, 화장실 앞쪽에 네모나게 쓰여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무장에 관련된 법규들을 살펴보았고 바로 이어서 방화와 피난 관련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방화 구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험은 보통 연면적 1,000m가 넘기 때문에 방화 구획이 필수이고요. 보통 방화문과 자동 방화 셔터로 계획하시면 되고 매 층마다 구획하시면 되는데 1층과 2층이 연결되는 모든 공간에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법규인데요. 필로티 주차장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건축물과 방화 구획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출입구 쪽에 방화문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화문인데요. 방화문은 기존의 각종 방화문이 21년도에 개정되면서 60분 방화문과 60분 플러스 방화문으로 정식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기능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방화문에다가 이제 60분 플러스 방화문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자주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로 계단실 방화문의 출입 방향은 2층은 안쪽으로 1층은 바깥으로 열리게 그려주셔야 피난 동선에 맞습니다. 그리고 자동 방화 셔터인데요. 화재 시 자동으로 셔터가 내려와서 차단해주는 장치인데 이게 2022년도에 법 개정 사항이 또 있습니다. 3m 이내에 방화문을 별도로 설치하라는 조항이 생겨났고, 이 말은 오른쪽처럼 일체형 방화 셔터가 금지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화 셔터는 항상 좌측처럼 방화문이 크게 따라붙게 그려주셔야 하는데요. 이게 좀 애매한 게 피난 동선이 아니라 단순히 바닥 높은 구간에 또 방화문을 꼭 그려줘야 하는지가 좀 의문이었는데, 제가 찾아보니 관계 공무원이 정식으로 답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방화문의 피난 가능 여부와 현장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배치해라는 내용인데, 즉 피난이 불가능한 구간이면 방화문이 없고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피난 동선인 계단실은 방화 셔터로 하면 방화문까지 또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애초에 방화문으로 그려주시는 게 편리하고요. 피난 동선이 아닌 단순한 바닥 높은 부위는 방화 셔터로 그려주고 방화문을 그려주지 않아주셔도 무방해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소방관 진입상입니다. 이렇게 소방관이 건물로 침입할 수 있도록 2층에 소방차 접근이 가능한 방향으로 한 군데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0제곱미터 이상 공연장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법에서 지켜야 할 것은 일단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출입문을 2개부 이상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공연장 양쪽과 뒤쪽으로 복도를 내어주셔야 하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크게 세 종류의 법규 사항을 살펴보았는데, 나왔던 표현 요소들을 제가 여기 페이지에 다 모아봤는데 이것을 모두 챙기진 못하더라도 이런 요소를 하나하나 챙겨주시면 도면의 완성도가 꽤나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요소들인데, 안전난간은 꼭 표현을 해주시고 자전거 보관소, BIPV, 수소블럭, 또 미끄럼 크게 마감 같은 것들도 자유롭게 시간이 남으면 표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요소들을 제가 도면에 한번 직접 그려놓은 것인데요. 간단한 표현과 함께 이렇게 글씨로 주기를 해주시면 내가 이 법규를 잘 알고 있다고 확실히 어필이 될 것이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눈으로 한번 영상으로만 보기보단 직접 한번 그려보시면 3일 후에 실전에서도 기억이 나서 금방 꺼내 쓰실 수 있을 것이니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이게 한 10분 정도만 투자해서 기존에 이제 내가 그려놓았던 도면 위에다가 한번 표현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시험이 정말 코앞입니다.
오늘까지 6편으로 심화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늦어서 정말 죄송하고요. 오늘 영상뿐만 아니라 이 6개 영상 모두가 파이널 영상이므로 최종 마무리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시험이 끝나고 시험 후기와 기도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당일에는 컨디션 관리가 중요하니 먹는 것과 자는 것 잘 조절하시고 수험표 계산기 등등 준비물도 잘 챙기시고요. 그간 잘 준비하셨으니 여러분도 연습한 대로 충분히 시험장에서 잘 해내실 것이고요. 저도 시험을 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여기 QR링크로 접속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 입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